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모로코 모두 로드샵 코스메틱입니다. 모로코이니만큼 오늘은 좀 대학생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무언가 어릴 때 뷰티에 좀 관심도 잘 없기도 했었고 뭐 관심이 있어도 잘 하지도 못했어서 뭐 어려웠던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조금 나눠보았습니다. 아유 앞머리가 말입니다. 어색해 죽겠어요. 지금 막 불편하고요. 그냥 빨리 자라가지고 얼른 옆머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는 한데 어떡해요. 그래도 저 열심히 이제 웨이브 말아도 이거 32mm로 말았거든요. 근데도 막 컬이 이렇게 되게 부자연스럽게 나오지도 않고 나름대로 머리 양 조절을 하면서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더듬이가 이렇게 교신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오늘도 재미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땅! 킬커버 에어리픽 컨실러 진저. 얘는요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손에 전 덜어서 브러쉬로 쓰거든요. 제가 진저는 저한테 어두운 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파운에어 쿠션을 클리오와 함께 하면서 아 진저가 나한테 정말 너무나 예쁘게 맑게 잘 맞는 색이구나를 알고 나서는 지금 이 컨실러도 전 색상이 다 있는데 그냥 지금 바로 진저를 발라보는데 역시 잘 맞네요. 제가 오늘은 대학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공부만 좀만 더 잘했어도 지금 벌써 교수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서 가르칠 것 같은 나이거든요. 제가 07학번이에요. 조교로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07학번. 지금 현재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진짜 화장을 못했던 언니거든요. 멋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던 언니여서 저의 실패담과 함께 실수하는 이유들 이런 것 좀 제가 천천히 풀어볼게요. 일단은 저는 대학생이 되면서 컨실러는 잡티를 가린다던데 뭘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엄마가 줬던 입큰 메이크업 베이스 그것만 바르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요새 워낙 많잖아요. 다크서클은요 컨실러로 가리는 거 맞는데 컨실러로 가려도 어째 가려지지가 않는다.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좀 푸른빛이 비치는 다크예요. 저 정도의 다크라면은 아무리 커버력이 좋은 컨실러라도 안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두껍게 가릴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은 주름 끼임, 눈밑이 매트해짐, 뭔가 말라 비틀어지는 답답해 보이는 느낌, 파우더 뭉침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컨실러라는 건 원래 특히 좀 저처럼 피부가 얇고 이렇게 여드름 있고 붉은기 많고 막 총체적 난국 이런 피부들은 컨실러 하나만으로 다크를 가리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되게 안 좋은 거죠. 여드름 있지, 솜털 많지, 피부 얇지, 다크서클 진하지 이거를 다 커버를 하려니 안 돼요. 그래서 코렉터가 꼭 필요해요. 요즘은 제가 좀 되게 애용해서 쓰는 아리따움의 코렉터 그 피치 색깔하고 초록색 있는 거 그거 되게 괜찮거든요. 그런 연어 색깔을 깔아주고 이런 컨실러를 얇게 올리면은 정말 잘 가려집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이런 브러쉬는 써줘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피부 커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팁 뭐 바르기 쉽게 나왔어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거 이제 섬세하게 좀 예민하게 얼굴을 관찰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럴 때는 브러쉬를 써주면 훨씬 얇게 다크서클만큼은 커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화석 같은 언니는 이 정도만 하고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다크서클을 남들이 보질 않아요. 제가 색조를 여기 쫙 물들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게 거울이라서 앞이 너무 지저분하게 비칠 것 같은데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XP 진저 4호입니다. 아실 거예요. 클리오는 1호가 없어요. 2, 3, 4, 5호 이렇게 있는데 이 제품을 쓰시고 혹시 너무 두껍던데? 이러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사용법이 조금 잘못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은 커버력이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얼굴에 너무 많이 바르면은 이 좋은 효과를 못 보게 되거든요. 정말 조금만 묻혀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여기에 꾹꾹꾹꾹 누르면은 뭉치고 뭉치게 나중에 또 파우더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안 예쁘게 표현이 돼요. 근데 그거는 제품 탓이라기보다는 이 제형 자체가 이렇게 좀 넓게 만져줘야 하는 제형. 이렇게만 발라주시면은 정말 이 제품이 가진 장점을 엄청나게 얼굴 위에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를. 이걸 누를 때에도 꾹 다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겉에만 살짝 건드린다는 느낌으로 여기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묻어도 얼굴에 딱 올리고 나면은 힘을 빼시고 그냥 건드린다고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펼쳐주면은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덕지덕지 돼 있는 거를 다 처음부터 너무 다 블렌딩 시키면서 가려고 하면은 압력 세지죠, 뭉치죠, 막 안 되니까 짜증나죠. 그러면서 좁은 영역에 많이 묻어가지고 양을 또 묻히죠. 그럼 두꺼워지죠. 그래서 안 되고
그냥 좀 얼룩덜룩, 저도 이거 다 블렌딩 되게 잘 되는 제형이고 그런 퍼프라서 조금만 묻힌 양으로 지금 제가 거의 코까지 다 왔어요. 그리고 코 옆에는 조금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저는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코가 좀 뾰족한 대신에 여기 코끼임이 되게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코예요. 밖으로 드러나 있는 코가 아니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더 많은 양을 하지 않고 제가 지금 묻히지 않은 채로 코도 그냥 건드려요. 퍼프에 묻은 양을 코에서는 살짝살짝 천천히 이렇게 눌러주면은 충분히 하얘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빨간 거는 제가 워낙 민감한 피부라서 압력에 의해서 붉어진 거고요. 이게 내 압력에 의해서 피부가 붉어졌는데 커버가 덜 됐구나 하고 턱 올리면은 코는 특히나 더 무너질 때 안 예쁘게 무너지는 피부 부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말 하루 종일 지나도 수정은 그냥 기름 정도만 닦아내기만 해도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제품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핸드폰을 하나를 사도 거기에 대한 사용법을 좀 익혀야 능숙하게 쓸 수 있듯이 화장품도 똑같아서 처음에 대학교 가서 제품을 쓰면 저도 참 제품 탓을 많이 했는데, 물론 제품 탓을 안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소비자의 목소리가 있어야 한국 뷰티도 발전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런 조금의 사용법만 알고 조금만 연습한다 생각하고 재미를 느끼면서 만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냥 지나가다가 예쁘면 다 사고 그게 내 손을 만나면 다 얼굴에 잘 맞는 그런 효과를 느끼는 날이 옵니다. 저는 이게 말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자니 또 굉장히 좀 이상해지기는 하는데 이제는 좀 어떤 파운데이션을 만나도 이거 별론데? 라는 생각이 진짜 들지가 않아. 죄송해요. 그게 제가 말을 하면 참 이상한, 그렇대요. 참, 그래요. 근데 아무튼 저는 참 이제는 어떤 제품을 만나도 참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제가 뷰티 유튜버를 처음 할 때에 비해서 제품력이 모든 제품들이 진짜 많이 상향 편준화가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중얼중얼 하는 사이에 이 정도면 한 겹 얇게 깔렸어요. 근데 혹시라도 저도 어릴 때 홍조에 대한 스트레스가 참 많았었는데 이쪽이 붉은 기운이 지금 이 정도도 만족을 못 하시고 더 발라야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만. 왜냐면 여기 위에 이제 블러셔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쯤에서 손을 떼줍니다. 그리고 더 커버를 원하시면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으로 계속 커버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커버력이 있는 팩트 파우더를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파우더는 좀 뭉친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제 주변에 있는 10대 아이들도 그렇고 20, 30대 분들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좀 파우더 입자가 너무 좀 두터우면은 뭉칠 수가 있고, 또 브러쉬가 얼기설기하지 않고 너무 촉촉하거나 좀 모가 두꺼우면은 또 뭉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을 너무 많이 발랐을 때도 뭉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보니까 참 뭉칠 수 있는 가지의 수가 참 엄청 많아요. 그렇죠 뭐. 아무튼 이건 에스쁘아 건데요. 에스쁘아 퍼펙트 오일 컨트롤 프레스드 파우더. 이게 제가 만나본 로드샵 파우더 중에서 입자가 정말 고운 편에 속해요. 거의 1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UHD 파우더가 메이크업 포에버 거, 그거가 별로 부럽지 않은 여기 묻혀서 이렇게 브러쉬에 살짝만 묻혀줍니다. 브러쉬는 이거는 좀 가격대가 나가는 거지만 얼기설기한 거 정말 괜찮은 게, 에스쁘아에 이번에 되게 멋지게 생긴 게 하나 나왔고 다이소에 있죠? 이거는 살짝만 묻혀서 얼굴이 엄청 뽀송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양을 좀 많이 하면 되겠지만, 거의 브러쉬가 얼굴을 막 문지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털 브러쉬는 얼굴을 가루를 브러쉬를 이용해서 옮겨 붙여준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거의 얼굴에 압력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가루만 옮겨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브러쉬는 여기 있죠. 길게 있는. 여기를 쓰는 게 아니라 깎인 부분만 이 정도만 사용해야 이 끝부분에 묻은 파우더가 얼굴에 잘 옮겨 붙어요. 이렇게 쓰면은 파데를 벗겨내기만 한다는 거. 눈썹은 특히 거꾸로도 해주세요. 그래야 브로우가 발색이 잘 되니까. 자, 이러면 벌써 피부가 끝났어요. 자, 브로우는 킬브로우의 0.9mm 슬림테크 하드 펜슬 내추럴 브라우니. 색깔이 예뻐서 골라봤는데 사실 이거 너무 가늘어요. 이런 브로우는요, 좀 나는 섬세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추천하는데, 그렇지 않고 난 눈썹 잘 못 그린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비추예요. 이런 게 손이 되게 많이 가고, 저처럼 눈썹이 짧아서 이렇게 맨살에 많이 그려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리고, 물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조금 덜 섬세하게 가야 하는 부분에는 당연히 단점으로 작용을 하겠죠. 제가 요즘 지인들 눈썹을 완전히 바꿔주고 다니는데 되게 보람이 있더라고요. 마치 되게 성형수술 해주는 느낌이에요. 성형외과에 제 쌍수를 해주셨던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그런 느낌이었을까, 아니면 쟤는 해도 노답이네라고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긴 드는데 되게 뿌듯해요. 변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하고 막 이런 거 보면 기분도 좋고. 그래서 아무튼 눈썹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사람이건 어떻게 난 사람이건 다 평이한 약간의 굴곡이 있는 일자 눈썹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브로우 영상은 좀 길지만 30분짜리 상단에, 화면 상단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심호흡 하시고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조금 도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느라 힘든데 눈썹까지 공부하라고 하는 제가 참 저도 별로네요. 근데 이거 질감은 되게 괜찮다. 저는 정말 뷰티 감각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애였기 때문에 눈썹을 진짜 그지같이 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도 저는 제가 잘못된 줄 몰랐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눈썹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 화장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미 뷰티의 선두주자입니다. 저 같은 애들은 잘못된 걸 인지를 못해요. 지가 괜찮은 줄 알아. 이게 큰일이거든요. 갑자기 참 저희 과거가. 그냥 제가 화장을 못하니까 밤에 혼자 한번 해봐요. 그것도 준비물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래도 금전적으로도 좀 힘들고 막 이러다 보니 화장품을 새로 잘 사서 뭔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못하고, 어쨌든 집에 있는 걸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엄마도 뷰티를 뭘 모르거든. 뷰티를 뭘 모르는 우리 엄마 화장대에서 뭘 재료를 찾으려니 있나. 그러니까 어디서 이상한 그런 하늘 색깔 막 이런 거 눈두덩이에 발랐다가 혼자 밤에 지우고 뭐 셀카 찍고 혼자 쳐 웃다가 자고 뭐 그런 세월을 저도 보냈어요. 지금 이런 뷰티 영상이라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뷰티의 선구주자입니다. 선두주자입니다. 선구주자는 뭐지? 선구자하고 합쳐진 것 같은데. 그리고 눈썹을 선택을 하실 때 로드샵에서 거기 거 되게 좋아요. 클리오의 킬브로우 진짜 잘 발리거든요. 부드러우면서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전 너무 부드러워서 초보자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좀 다시 써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손등에 그렸을 때 너무 부드럽게 발리는 제품은 초보자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게 아주 짱구를 만드는 지름길이 되거든요. 이 뒤쪽에 맨살을 잘 그려야 눈썹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맨살을 과감하게 그려야 난 털과 이게 잘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에는 눈썹이 하나로 잘 보여요. 그리고 스크류 브러쉬, 이거는 정말 비싼 브러쉬를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브러쉬잖아요. 요즘은 브로우 제품의 뒷뚜껑에 이게 다 달려있는데 스크류 브러쉬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앞머리에 블렌딩이 되면서 짱구를 피할 수 있어요. 지금 빨간 건 역시 예민한 피부라서 자극받아서 그런 거고 이대로 그냥 냅두면 됩니다. 여기 구멍 났네? 이렇게 구멍 난 부분에 이런 얇은 펜슬은 칠하기 좋죠. 브로우 진짜 괜찮네. 제가 써보니까 클리오가 물론 가격대도 높기도 높은데 좀 잘 만들어요. 뭘 하나를 만들어도 좀 신경을 되게 많이 써서 만드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아이 프라이머는 어반디케이 거 써볼게요. 아이 프라이머는 전 딱 VDL 딱 생각나거든요. 저는 아이 프라이머 여기 옆에 있는 거 쓴다고 얘를 쓰는데 진짜 상관없어요. 이렇게 손가락에 비벼가지고 눈두덩이에 이렇게 톡톡 해주면 됩니다. 요거 쓰시면은 쌍꺼풀이 쓰신 분들은 지속력이 진짜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제 경험상 제 대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을 보면은 다들 이렇게 쌍꺼풀이 없는 비율이 많았다가 졸업을 할 때쯤 되면은 쌍꺼풀의 인구가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저처럼 졸업하기 전에 미처 눈에 손을 미처 보지 못한 뭐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은 뭐 아이프라이머 이렇게 끼임 현상 이런 거 잘 못 느끼셔서 필요성을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쌍수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를 좀 아이 프라이머의 도움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정말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지속력이 달라져요. 우리는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수업 끝나고 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밖에 걸어다니면서 눈 깨었나 보는 거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을 때는 오히려 화장을 굉장히 많이 고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공부를 하다 공부 10분 하고 화장 고치는 거 50분 하고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 또 친구 옆에 오면은 파우치 열려있는 거 보고 막 도서관에서 막 쪽지 쓰면서 이게 뭔 제품이다 막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놀 거기 때문에 이 프라이머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제가 일부러 이런 와인색 옷을 입어봤는데 제가 이 색깔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얼굴은 아니에요. 하지만 옷을 딱 입어놓고 그 옷에 어울리게 색조를 얹어두면 그냥 이미지가 바뀌면서 웬만큼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VDL의 엑스퍼트 컬러 아이북 모노 G 203번 코스믹입니다. 이게 약간 펄감이 차르르 있는데 이런 거는 정말 브러쉬 없이도 발색을 눈두덩이에 한 번만 해줘도 아침에 강의에 늦을까봐 급할 때 메이크업 안 하죠. 그냥 가죠. 달려가죠. 모자만 쓰면 돼. 맞아요. 다 필요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라도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할 때 이런 색깔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살짝만 칠해줘도 되게 공들인 메이크업은 아니더라도 아이라이너만 그려주면 되게 와인 색깔하고 좀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 정도? 이런 거는 너무 나는 얼굴이 어리게 생겨서 섀도우 자체가 안 어울린다 하실 수도 있는데 옷에 어두움을 좀 준 다음에 이런 음영진 색깔을 올리면은 좀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완전히 그윽한 색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펄이 되게 밝게 있기 때문에 약간 영한 느낌도 있어서 아마 쓰시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전 대학교 때 먹는 거 사 먹느라 화장품 가게 잘 안 갔던 것 같은데 그때는 학교에서 운영해주는 카페가 난 너무 고마웠어요. 거기 되게 쌌거든요. 딴 거는 3,000원씩 하는데 학교에 있는 카페는 1,800원 하면 라떼를 먹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은 이 팥죽빛하고 뭔가 초록색 빛이 도는 이 펄이 되게 뭔 조합이야 할 수 있긴 한데 은근히 묘하게 뭐 괜찮아요.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세뇌 당한 거겠죠? 그리고 저는 대학생 때 섀도우는 눈두덩이 위에만 바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항상 섀도우는 같은 색상을 언더에도 바른다 생각하시면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저는 몰랐던 거기 때문에. 물론 언더 섀도우에 또 다른 색깔을 발라도 되게 재밌고 매력적이지만 돈이 더 드니까 웬만하면 섀도우 한두 개로 끝낼 수 있도록. 근데 또 너무 섀도우 한 개로 끝내면은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대에서 화장을 하는 내가 뭔가 만족감이 좀 덜하기 때문에 한 두세 개 정도는 써주면 또 아침에 만족감이 올라가죠. 또 도서관에서 화장을 할 때 또 재미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제가 한 개로 끝내면 심심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약간 붉은 계열의 이니스프리 마이 아이섀도우 쉬머 9번 사각사각 흑설탕 이 색깔로 음영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장품에 관심이 많으셔서 백화점에 브러쉬를 하나를 사고 싶다 하시면은 요 맥의 239번 얘를 좀 추천합니다. 물론 피카소의 207A도 사야 되지만 이런 기본 색깔은 손으로도 요새는 되게 잘 펴지거든요. 그런 걸 발라놓고 이렇게 뒤쪽에 음영을 줄 때에는 이렇게 납작하고 좀 보드라운 게 잘 발라져요. 이걸로 처음 시작하는 색상을 눈에 펴바르려고 하면 엄청 경계지고요. 매트한 섀도우 바르려고 해도 진짜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좀 괜찮은 이유가 이미 눈두덩이에 섀도우 펄이 좀 있는 게 깔렸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블렌딩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또 아이 프라이머 좋다 그래서 깔아놨다가 바로 매트 섀도우 이 브러쉬로 바르면은 진짜 폭망해요. 다 저의 경험입니다. 약간 점점 붉어지면서 뭔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세로로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고 약간 대각선으로 브러쉬를 눕혀서 브러쉬의 반 정도만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쓸어줄 때 브러쉬의 남은 양이 너무 외곽에 묻어지면서 경계가 너무 또렷하지 않게, 그리고 끝에는 내 눈 모양을 가짜로 계속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끝에가 뾰족하게, 우리 눈이 끝에가 뾰족하듯이 여기 가짜 눈도 뾰족하게, 그러면은 좀 낫습니다. 그리고 음영이 너무 뒤쪽에만 저도 유튜버 하면서 너무 뒤에만 음영 진다고 좀 아니라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제 제가 또 대학생 때 굉장히 귀가 얇았어요. 지금도 얇아요. 아 그런가 하면서 이제 음영을 뒤에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도 또 한번 좀 주는 거죠. 남의 말을 귀 기울이는 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앞쪽에도.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할 때 처음에 되게 너무 멍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괜찮아요. 이런 따뜻하고 두터운 니트를 입었을 때에는 눈이 좀 음영이 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양으로 비벼준다 하잖아요. 이거 여기는 별로 티가 안 나도 괜찮아요. 그냥 정말 비벼주기만 하고. 그리고 아마 이쪽에 저처럼 트러블이 많으신 분들은 섀도우를 바르면 좀 더 지저분해 보이는 감이 있기는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뭐 더 할 것도 없이 바로 뷰러 찝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화장을 못할 때 남들이 뭐라 할까봐 막 주눅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아주 옛날은 아니지만 김수현 씨와 전지현 씨가 나온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실 거예요.
별에서 온 그대. 거기에서 천송이 역할을 맡은 전지현 씨가 뭐라고 하냐면 유인나 씨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닥을 쳐보니까 정말 좋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사람이 걸러진다는 거죠. 너무 심각하게 왔어요. 내가 뭔가를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나를 나름 꾸며보겠다고 옷도 머리 입고 화장도 열심히 하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정말 좀 센스 있게 야 너네 잘 입었다 여기에 이런 거 입어도 되게 예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 말고 그냥 내가 들어도 뭔가 기분이 되게 나쁜 외모를 디스하는 그런 친구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깔끔하게 거름망에 걸러내면 됩니다. 좋지 않아? 만약에 내가 옷이나 화장품 이런 거 뭐 해가지고 갔는데 날 비웃어? 물론 그 관계가 너무나 친한 관계여서 서로 막 비웃고 재밌게 노는 관계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주눅이 들고 항상 내가 뭘 하고 갔을 때 무슨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상대가 있다. 좀 짜증나하는 상대가 있다. 아주 인생에 답을 내리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거는 인생에 답이 딱 내려진 거. 걸음망에 걸름. 괜찮아. 원래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뭐 내가 몸빼바지를 입든 말든 뭐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다못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갔는데 그게 일적으로 실력이 부족한 거면 당연히 혼나야 되고 당연히 노력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어쩌면 살면서 뭐 그렇게 되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만족을 위한 그런 꾸밈은 나만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남들에게 있어서 나의 꾸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뭐가 여러분들도 혹시 주눅 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휴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 그런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머릿속에 상상을 딱 멍하니 하시면 됩니다. 부엌에서 엄마가 쓰는 채 있죠, 채. 그런 거 머릿속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찰찰찰찰찰 이렇게 흔드는 상상을 머릿속에서 다 이렇게 파이어 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뭐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다시 또 사랑으로 품어주면 됩니다. 잠시 빠이, 영원히 빠이는 아니고요. 나도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사랑해주지. 그 여유가 없는데 사랑해주려고 노력하면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지요? 그래서 다 공부하고 힘들고 하지만 먼저 나를 조금 잘 현명하게 챙기면서 지혜롭게 주변 사람들도 챙기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뭐 이런 화석 같은 언니의 뭐 그런 아주 진부하고 재미없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라이너는 요새 뭐 하도 잘 나와서 그냥 정말 아무 데서나 사셔도 되니까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이미 잘 아이라이너 부분을 드릴 말씀도 없지만 전 에스쁘아의 브론즈 페인팅 워터프루프 아이펜슬 스테이 다크 발라볼게요. 이런 고동색은 기본으로 갖고 계시면 좋고 이런 거 썼을 때도 너무 눈이 짙어 보인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섀도우가 충분히 음영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좀 내가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좀 옅은 브라운? 아니면 펄이 박힌 브라운을 쓰시면 훨씬 부담스러움이 덜합니다. 그리고 아이라인은 뒤에가 두껍게 그래 어쨌든 예쁜 것 같아요. 이건 좀 기본인 것 같아요. 이건 제 취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바르다 보면은 막 속눈썹에 떡지고 뭉치고 막 그런 게 내 눈에 보이거든요. 괜찮아요. 내 마음이 힘들어 떡진 것처럼 속눈썹 너도 떡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래도 진짜 참 대학교 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 여대거든요. 근데도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라이너가 또 뻑뻑해서 잘 안 그려지신다면 굳은 거니까 버리세요. 그리고 끝에가 뾰족하게 안 되는 거는 심을 뾰족하게 깎는다고 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눌렀던 압력을 살짝 떼어내주면은 얇게 그려지는 거 아시죠? 이렇게 힘을 빼줘야 얇게 그려져요. 저도 살이 되게 찌그러지는 타입이라서 한 손에 거울 들고 아이라이너 그리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혼자 그릴 때는 이렇게 한 손으로 눌러주고 그려주면 훨씬 낫습니다. 그럼 여기 막 손자국 나는데 어떡하겠냐? 한 번 더 쿠션 눌러주면 되죠. 간단하죠? 점막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대로 끝내도 뭐 사실 데일리에서 그렇게 티가 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진짜 시꺼매서 어떻게 발라 싶을 수 있는 색이었거든요. 어릴 때 저한테. 이니스프리 마이 아이섀도우 매트 39번 초콜릿 에스프레소. 근데 이런 짙은 색깔은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아무데나 다 쓰이는 거라서. 근데 이런 거를 예전에는 로드샵에서 쓰면은
이렇게 바를 때 가루도 유독 더 많이 떨어지고 이게 아예 안 떨어질 수는 없는데 이렇게 탁탁 잘 붙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기술력이 과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유명하다는 뭐 바비브라운의 마호가니 이런 색깔이 샵에서 많이 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써봐도 너무 잘 나와요. 근데 다른 데에도 아직도 좀 잘 찹찹 안 붙고 그런 데가 있긴 있는데 이런 에스프레소 색상 하나는 좀 이제 구비를 좀 하셔야겠다 생각이 드시면은 이니스프리 이거 추천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옷도 맨날 눈에 보기에 예쁜 색깔의 옷들만 사가지고 위아래를 다 예쁜 옷으로 매치해갖고 진짜 우습게 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며요. 기본 검정 바지가 있어야 위에 상의를 뭐든 매치를 하고 거꾸로 위에 무지 티가 있어야 하의에 뭔가를 매치를 하고 그런다고. 그게 기본템인데 섀도우도 이게 딱 기본템인 것 같아요. 음영 섀도우도 그래서 찾는 것 같고 딱 발랐을 때는 엄청 예쁘다 이런 감이 처음엔 잘 안 와도 자꾸 쓰다 보면 그거를 왜 사람들이 음영 하는지 전 그걸 정말 나중에 알았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되게 색조를 많이 안 해도 되게 그윽하면서 뭔가 화장한 듯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조금 묻혀서 언더에 정말 살짝. 그리고 이런 쪼꼬미 브러쉬는 로드샵에서라도 하나는 갖고 있어야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손가락으로는 안 되니까. 팁 브러쉬로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냥 브러쉬를 제가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사 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 다시 태어나도 그냥 먹을 거 사 먹고 있겠죠? 그게 저니까요. 하하! 이렇게 살짝만 하고 저는 오늘 기분을 내기 위해 조각조각 낸 속눈썹을 붙여줄 거예요. 속눈썹 붙이실 때는 풀은 진짜 저는 무조건 듀오. 그리고 이 화석 같은 이 언니는 작곡을 전공을 했거든요. 졸업 연주회 할 때 뭐 화장을 막 엄청 짙게 해야 되고 막 준비를 해야 되고 드레스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또 음대생들이나 이렇게 메이크업이 필요하신 분도 있어요. 면접도 그렇고. 근데 물론 한 번쯤 받아보는 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지만 진짜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관심이 있으면. 오늘 보니까 코 옆에 좀 커버가 덜 되고 혼자 까불고 있었네요. 제가 커버는 조금 이따 더 할게요. 근데 평소에는 코 옆에 너무 커버하면은 나중에 괜히 수정할 때 귀찮아질 수 있어요. 좀 싼 거 다른 것들 써도 되는데 뭐 조금 좋은 걸 써야 된다 하는 품목이 좀 있잖아요. 요새는 하도 다 잘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는 속눈썹 풀. 정말 풀이 안 좋으면은 속눈썹이 진짜 안 붙거든요. 여담이지만 저는 이제 일을 하잖아요. 대학교 때 좀 게으름 피울 수도 있고 좀 놀 수도 있고 땡땡이도 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사람들 실내 일을 정도까지는 안 하면 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일자리가 생겨도 소개도 시켜주고 좀 그런 저를 바라보는 제 친구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도 이렇게 뭔가 일감이 생겼을 때 아 걔한테 맡기면 되겠다 이렇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 친구만큼은 아 조금 불안한데 싶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진 않을 정도로 대학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지금 들어요. 저도 그렇게 훌륭하고 모범적으로 대학 생활을 해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제가 대학 생활 했던 그대로 하겠죠. 왜냐면 그게 저니까. 풀들이 아직 덜 말라가지고 그동안에 코 옆에 처티할게요. 정말 조금만 묻혀서. 지금 데카메라는 블러 처리가 좀 덜 되는 그런 렌즈와 바디라서 얼굴이 실제 제 얼굴보다 조금 더 포실하고 텁텁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빛을 좀 강하게 주면은 더 광나게 표현이 되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어요. 이 정도만. 볼자국 따로 파우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음영을 조금 더 줘도 되는데 일단은 블러셔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 블러셔 전에 음영! 이게 또 주면 재밌어요. 어퓨의 컨트롤 빅 마스터 라뮤크 에디션 올댓 웜이에요. 저는 올댓 쿨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좋아해가지고 집에다 갖다 놔갖고 여기 작업실이거든요. 그래서 올댓 웜을 쓸 건데 여기에 쉐이딩 색상을 머리카락에
슬쩍 가려질 거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그리고 쉐딩 브러쉬는 비싼 거 싼 것보다 좀 이렇게 넓은 걸 써주시면은 파데가 벗겨지거나 너무 뭉칠 위험이 줄어듭니다. 올드 쿨이 더 자연스럽기는 해요. 이렇게 해보면은 음영이 좀 더 부족한 데가 보이거든요. 두 번째 발랐던 사각사각 흑설탕을 이제 이렇게 좀 더 과감하게 터치를 해주기가 쉬워집니다. 처음부터 해줄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속눈썹을 해봐야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니스프리 진짜 섀도우 질 너무 좋아진 것 같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렇게 올려주고 언더도 이제 너무 부족해 보여서 조금 더 넓게 발라줄게요. 솔직히 메이크업이 아이는 좀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되게 번진 것처럼 보여지긴 하거든요. 이제 집에 가야죠. 아니면 아예 완전히 수정을 해주거나. 오케이, 이 정도로 해주고 펄은 더 이상은 주진 않을게요. 이글립스의 퍼펙트 드로잉 브러쉬 아이라이너 2번 드로잉 브라운. 사실 요즘 뭐 삐아가 하도 유명해가지고 붓펜은 뭐 키스미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이거 너무 붉다. 안 되겠다. 다 괜찮다고 했는데 취소. 오늘 계속 클리오 줬다고 하는데 붓펜도 클리오가 괜찮아요. 2호 브라운 워터프루프 브러쉬 라이너 킬 브라운. 저는 이쪽에 일을 하게 되면서 되게 사는 것도 많고 받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종류별로 좋은 제품들이 눈에 더 이렇게 갈리게 되는데 제가 진짜 좋다고 하는 거는 진짜 진심 좋다고 느껴져서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꼬리는 살짝 정리를 해주시고 캣본디 타투 라이너. 이거는 사실 로드샵이라고 하기에는 국내에선 판매를 하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이것도 킬블랙 검정 색깔로 쓰시면 캣본디랑 되게 똑같아가지고 뾰족한 부분으로 그렸을 때도 잘 그려지는 게 좋은 붓펜이잖아요. 얘가 풀 같은데 가려줄 때 좋아요. 근데 듀오 풀은 까만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얀 부분이 생기는 거는 한 번 더 가려줘야 되기도 하고 여기 앞머리에 속눈썹이 안 붙은 부분을 부자연스럽지 않게 한번 이렇게 이어주면 사실 여긴 되게 금방 지워지긴 해요. 자, 그리고 속눈썹이 지금 굉장히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한 중간쯤을 살짝 꺾어주면서 이렇게 내릴게요. 마스카라의 최강자 키스미 롱앤컬. 저는 이거 몇 개씩 챙겨두고 지금 이것도 새 거 뜯었어요. 안쪽에 있는 제 속눈썹하고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위에를 했을 때에는 밑에를 해줘야 돼요. 이러면 뭔가 허전한데 약간 붉은 클리오 젤 프레소 워터프루프 펜슬 젤 라이너 7번 빈티지 꼬냑. 이런 붉은 걸로 심심한 언더에 살짝 줘야 될 것 같아요. 니트하고 좀 통일성 있게. 눈 앞머리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로 여기 하이라이터? 좀 발금한 게 있어야지 허전함이 덜 할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이쪽에 제가 오늘 코 쉐딩을 안 할 건데 눈썹 밑에라도 좀 해야겠어요. 코끝에 조금 입술. 오늘은 입술을 먼저 바르고 블러셔 농도를 조절을 해볼게요. 아리따움의 크림 투 샤인 틴트 9번 코랄. 그리고 이런 그윽한 메이크업 했을 때는 투명한 거를 발라줘야는 너무 시꺼매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얘를 다 바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얇게 한번 깔아주고 같은 제품 크림 투 샤인 틴트 미스 버건디 1번. 이런 버건디. 여기 또 가을에 땡기잖아요. 얘만 단독으로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괜찮네? 맛있어. 딸기 시럽 맛 나요. 아니, 너무 신나서 많이 발랐다. 이게 아닌데? 뭐 나쁘진 않은데 제가 생각한 건 이 농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안 돼. 살짝 걷어낼게요. 되게 옷하고는 잘 맞았는데 눈이 음영지지 색조가 엄청 강한 건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코랄을 외곽에 조금 더 덮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너무 그윽한 느낌은 볼에 살짝 밝은 빛을 주는 걸로 상쇄시키려고 하거든요. 캔메이크의 PW33번. 거의 그냥 제 얼굴에 빛만 살짝 주는 정도로 발색을 해볼 거예요. 앞쪽으로. 제 어릴 때는 생각해보면은 뭔가 대학생 때 으슥한 거는 막 파티가 아닌 이상은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화장도 저는 못했었는데 이런 밝은 색을 살짝 올려주면 얼굴이 요철이 조금 더 매끈해 보일 수 있거든요. 약간 빛만 주고 너무 버건디한 느낌하고 안 맞나 싶으면은 처음에 썼던 파우더를 그 위에 약간 덮어주면은 요철도 한번 사라지면서 되게 뽀송해지면서 너무 밋밋해서 얼굴이 좀 커 보이거나 얼굴이 너무 어두워진 거를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오케이, 그리고 눈썹 같은 경우는 제가 앞머리가 좀 있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더 두께를 주거나 해서 답답해 보이지 않게 그냥 끝낼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짜잔! 이렇게 하면 대학생들의 뭔가 기분 전환이 될 만한 가을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저는 이 와인색 기본 니트를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가을이 되면 학교 앞에서도 이런 기본 니트는 판매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 구매를 좀 주저주저 했던 게 뭔가 인터넷 쇼핑몰 모델의 그런 예쁜 모습이 나한테는 보여지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운동화에 청바지에 이런 니트 입으면은 왠지 모르게 후질근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괜히 옷을 구매를 하면서 이런 기본 니트에 조금은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런 큰 귀걸이를 착장을 해보고 저도 초커는 잘 못하긴 하는데 이건 이제 구독자분이 선물해 주신 거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머리에 좀 웨이브를 넣으면은 이런 옷의 심플함을 메이크업과 함께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시험 기간에는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시험이 끝난 다음에 뭔가 훌훌 털어버리고 나의 어떤 아름다움을 위해 조금 시간을 내어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20대 초반에 해볼 만한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 뷰티라는 게 굉장히 밀접하면서도 어렵기도 한 그런 분야잖아요. 그래서 뭔가 유럽 여행 가기 이런 버킷리스트에 들어갈 만한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나를 한번 완전 바꿔보기?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어렵지 않게 실행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가 되지 않을까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화석 같은 이 언니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신락 같은 도움이 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참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